좀 이야기 좀 하다가 네. 유리창도 한번 해봐야죠. 네네. 안 그래도 한번 닦을 데 없을까요? 이렇게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드렸는데 뭐 천지가 닦을 때라서 이렇게 뭐 그게 오다가 보니까 네. 영상에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닦을 데 없는 게 문제겠습니까? 뭐. 자, 안녕하십니까, 청소한 유튜브 황금빗자루입니다. 자, 오늘은 얼마 전에 유리창 청소 교육을 하고 이번에 침대 매트리스 청소에 대한 아이템을 다시 한번 추가하기 위해서 저희 황금빗자루 본사에 또 이렇게 손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지 바로 이렇게 그냥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올라온 거 봤어요? 아, 예, 봤어요. 매트리스가 여기서 하신 네, 것 같은데. 맞아요. 당근마켓에서 구매. 네. 그 매트리스가 없길래 매트리스 어디 갔지? 이 생각. 커튼 뒤에 숨어 있어요. 아. 영상을 안 그래도 이게 보다가 이건데. 그렇죠. 이건데. 그래서 보고 이따가 해볼 거예요. 한번 보고 그러고 왔죠. 이제 오늘 유리창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저 침대 매트리스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이냐. 사장님 지역에서 이제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좀 지속적으로 쭉 해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안 해본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일은 해봤으니까 다 알아요. 회사 생활하고 뭐 해보니까 뭐 이렇게 하루 일과에서 정해진 일들 하는 것은 다 하는데 내가 이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일을 꾸준하게 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맞아요. 내가 정해놓은 일을 가지고 내가 그거를 나와의 약속을 지켜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회사 생활할 때는 나하고의 약속이 아니라 그냥 회사에서 정해준 시간 안에 내가 업무를 볼 게 있으면 그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시키는 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그렇죠.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남들은 힘든다고도 하지만 제일 쉬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시키는 맞아요. 걸 하는 건 제일 쉬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시키는 걸 하는 만큼밖에 돈을 못 받으니까. 그렇죠. 근데 회사에서도 내가 만약에 300만 원 월급을 받으면 회사에는 적어도 5, 600만 원 이상은 벌어주는 일을 내가 해야 그만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쪽에 이제 창업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내가 정해놓은 틀에서 내가 스스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물질적인 수익이 오는 거에 대한 확신이 일단은 서야 되거든요. 내가 오늘 이렇게 하면 진짜 300만 원 벌을 수 있을까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 자체가 이렇게 꾸준하게 나오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막 유리창 청소든 침대 매트리스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케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딱 세웠으면은 그걸 가지고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도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대로 한번 믿고 꾸준하게 좀 해봐야 되는데 며칠 아니면 뭐 오늘 하루도 뭐 그냥 일일이 뭐 그냥 부로 전화 좀 돌려볼까? 근데 200장을 돌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한 10장, 열 몇 장 돌아보면은 딱 이미 마인드가 떨어지거든요. 이게 뭡니다. 근데 하면서 이제 하다 보면은 사실 좀 주눅들기도 하고 그 마인드를 잡고 좀 경쾌한 분위기로 다시 나를 끌어올려서 다시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어렵다. 뭐지 이렇게 머리 쓰고 신경을 쓰고 막 생각하고 하는 것보다 그냥 기계적으로 아무 감정 없이 들어간다 생각하면서 그게 서서히 트레이닝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뭐 고객님하고 농담 따먹기 한번 하면서 조금 더 친밀하게 다가가는 그런 스킬이 생기는 거고 눈빛도 무거웠던 눈빛이 약간 좀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뀌기도 하고 말투나 그 제스처 하는 것들도 다 이제 그게 조금씩 변화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다 알기는 우리 회사 생활할 때도 처음에 신입으로 들어갔을 때 누가 프로페셔널하게 딱 움직이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험이 쌓이고 배우고 듣고 하면서 점점 나도 그렇게 변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회사 생활할 때는 그 속에서는 그렇게 잘 만들어 가지는데 이상하게 내가 혼자서 내 스스로를 컨트롤하면서 그거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색한 것은 잘 못 참겠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먼저 드니까 이걸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그게 세세한 거 모든 거 하나까지가 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어떡하지? 어떡하지? 명함을 줬어. 해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럼 여기서 오늘 닦아야 되나? 아니면 뭐 등등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들이 다 고민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은
그냥 하나의 고민거리로 끝나요. 내가 오늘 20만 원 벌기로 했는데 20만 원 벌었냐고 못 벌었느냐. 이제 그게 이제 딱 그걸로만 끝나는 거지. 이런 거 세세하게 신경 썼던 것들은 이제 경험 속에서 노하우가 딱 쌓이면 그냥 그거는 문제될 게 아니거든요.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할 때도 깜빡이 지금 넣으면 되는 건가? 아니 지금 후진했을 때 이거 이미 2바퀴 반 돌려갖고 이렇게 뒤로 가서 이렇게 하는 건가? 뭐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운전하다 보면은 뭐 그런 게 있나요? 그냥 하는 거잖아요. 내 스타일에 맞춰서 내 몸에 맞춰서 딱딱딱 움직여지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가끔은 안 가던 길을 갈 때는 약간 찾아보기도 하고 가로등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골길 같은 데 갈 때는 또 조금 라이트를 켜볼까 이렇게 뭔가 거기서 또 한 번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게 또한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명함을 주고 뭐 고객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고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을 내가 느꼈을 때도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은. 그냥 내가 오늘 한 달에 얼마 벌어야 되는데 얼마를 벌었냐 못 벌었느냐, 이제 그것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못 벌었으면 왜 못 벌었는지를 보고 거기서 내가 또 미흡했던 부분이 뭐였는지를 체크하고 내가 전달에는 이만큼을 했는데 내가 마케팅 쪽으로 이만큼을 신경을 못 썼네. 그럼 다시 한번 그걸 더 채우기 위해서 또 뛰고, 근데 그만큼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 그럼 다른 쪽으로 또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고 계속 나를 몰아세워야 되는 거죠, 이 끝에. 딱. 항상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거만해질 때쯤 한 번씩 그런 경우들이 꼭 오는 것 같아요. 자만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항상 그런 시기적으로 그런 게 있으면서 그런 시기가 왔을 때 배우고 나를 성장시키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는 안 좋은 경험들을 토대로 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면서 오늘보다 나은 나를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쭉 가다 보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이만큼 성장해 있는 거를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을 때는 사실 그렇게 안 보여요. 근데 진짜 그런 패턴대로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와, 어느 순간 1년 뒤에 1년 지나서 1년 전에 나를 보니까 와, 내가 그래도 이만큼 성장했구나 이러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그 순간부터 시작이에요, 사실은. 왜냐? 한 번 딱 느꼈잖아요, 그것을. 그때부터 재밌거든요. 되네. 야, 1년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한 달에 지금 600~700만 원씩 벌고 있어. 재밌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때부터가 사실 시작인데 거의 대부분들은 그런 걸 느끼기 전에 힘들다고 그만두고 어렵다고 그만두고 내 길이 아닌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익숙치 않은 거지 어려운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익숙치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도전이기 때문에 그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두렵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생각은 있어도 언뜻 실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어떤 걸 해서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운전의 비유를 가장 많이 하는데 초보자가 사실은 고속도로 가고 180km 밟기까지는 정말 얼마나 많은 긴장감과 두려움과 무서움과 내가 진짜 고속도로를 할 수 있을까, 뭔가 이런 생각들을 진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도 사실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냥 조금 해서 그냥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파악해서 알면서 진짜 잘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나의 시점을 정확하게 또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조언해주고 현재 너의 상태가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해봐라 했을 때는 정말 그거를 받아들이고 한번 해봐야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몫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본인들은 스스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데 옆에서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서 어떤 본인의 진단을 내려달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는 사람도 많아요. 청소하는 사람들은 내가 평가되는 것 같을까 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어디 뭐 잠깐이라도 조금이나마 배울 게 있으면 저는 울산 가서도 줄눈도 제가 많이 했지만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줄눈 같은 경우도 제가 배우려고 울산을 혼자 가서 거기서 진짜 3~4시간 정도 그 대표하고 얘기하면서 올 때는 되게 뿌듯했거든요. 나도 잘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이 사람한테 또 배울 게 있고, 실력으로서는 내가 끌리지 않은 자신이 있었지만 이 사람의 방식도
굉장히 좋고 마케팅적으로 직원들을 대하거나 이렇게 마케팅적으로 넓혀가는 거 보니까 내가 또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어떤 그런 것들을 안고 왔을 때 기차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계기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남이 자기한테 지적하거나 뭔가 평가하거나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을 조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네. 그래서 처음 나갔을 때는 내가 고속도로 타서 120, 150까지 밟기 전에는 뭐가 문제여서 그런지 마음적으로 내가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방향지 시동을 못 킨다든지 악셀 받는 게 너무 약한다든지 뭐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파악을 좀 해보는 것도 진짜 해보는 게 중요하다 제가 볼 때는.